월 170만 원과 존중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요. 저는 오늘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CCTV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용역이었고 회식에도 배제되었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호칭 하나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김남철입니다. 평생을 중소기업 생산관리직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지 2년. 퇴직금으로 겨우 전셋집 하나를 지키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2000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다시 일터에 나왔습니다. 첫 출근 날 5년차 동료인 박철수 씨가 제게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형님, 다른 건 없고 그냥 입주민들하고 얼굴 붉힐 일만 안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왕은 아니잖아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관리사무소의 이도윤 과장이 제게 다가와 아는 체를 했습니다. 어이쿠, 김 과장님. 첫 출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아니지. 이제 김경비원님이시구나.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김 과장에서 김경비원으로 바뀐 그 짧은 순간 제 심장이 잠시 멈칫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을 불려온 제 이름 같은 직급이 그렇게 쉽게 지워졌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제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첫날인데 할만했어요?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월급 명세서를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170만 원. 그 숫자를 본 아내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지요. 여보, 이번 달 당신 약간만 틀어막으면 돼. 다른 생각 말고 딱 그것만 생각해요, 우리. 아내의 말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일터에서의 현실은 제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탁드립니다 하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말은 어느새 견인 신고하세요, 저기 청소하세요 같은 명령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진짜 위기는 야간 교대 근무 첫 주에 찾아왔습니다. 밤낮이 뒤바뀌니 온몸의 기력이 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순찰을 돌다 잠시 의자에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꾸벅졸았던 모양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순찰 시스템의 체크 시간이 15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도윤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경비원님, 어제 순찰 누락되신 거 아시죠? 처음이시니까 경고로만 끝내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용납 못합니다. 그의 싸늘한 목소리에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혼날 짓을 한 건가? 아니면 꾸벅 졸 수밖에 없는 이 고된 노동이 잘못된 건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17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 입을 틀어막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402동 입주민 하나가 관리실에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택배가 어제 왔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없냐고요? 경비실에서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맡은 구역이라 제가 직접 그 입주민에게 다가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도착한 택배는 전부 배송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혹시 자택 문 앞을 다시 한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제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똑바로 확인도 안 하고. 당신들 월급 주는 게 누군데 이따위로 일해. 그의 고함은 아파트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입주민들이 힐끔거렸고 제 얼굴은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결국 그 택배는 남자의 집 현관문 옆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발견됐지만 그는 사과 한마디 없이 저를 핵 쏘아보고는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이도윤 과장은 또다시 저를 호출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입주민 민원 발생 경위서라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김경비원님, 어제 일 말입니다. 어쨌든 입주민 불만이 접수됐으니 규정상 경위서는 받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죠.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말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애써 감췄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오자 박철수 씨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형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저런 일 한두 번 겪나? 그나저나 형님, 우리 월급 명세서에 야간 수당은 제대로 찍혀 나옵디가? 이 바닥 야간 수당 제대로 주는데 별로 없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내 몰래 제 월급 명 마이너스 세서를 처음으로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전 직원 회식 안내 공지가 붙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명단을 살펴보았지만 경비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제 옆에서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에이 형님, 뭘 기대해요? 우린 직원이 아니라 용역이거든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보이지 않는 벽으로 분리된 타인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야간 순찰은 유독 더 고되고 서러웠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을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바닥에 물기가 흥건했습니다. 어두워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저는 그 물기를 밟고 그대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악! 다행히 옆에 있던 벽을 짚어 크게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무릎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고 벽에 긁힌 손바닥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머리라도 부딪혀 쓰러졌다면 누가 나를 발견해 줄까?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문득 고장난 것처럼 깜빡이는 주차장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근무일지를 꺼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23시 40분. 지하 2층 B구역 바닥 물기 흥건. 미끄럼 주의 표지판 없음. 그리고 저는 아무도 모르게 제 손바닥의 상처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두었습니다. 돈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제 마음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빠져나간 마음 한 조각을 제 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을 아끼는 대신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무일지를 꼼꼼히 복사해 두었고 주차장의 CCTV 녹화 시간대를 체크했으며 제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철수 씨의 말대로 야간 수당과 휴게 시간은 엉터리로 계산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도 저는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170만 원이 제 자존심보다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만든 것은 제 아내였습니다. 며칠간 제 낯빛이 어두운 것을 지켜보던 아내가 그날 저녁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깟 돈이 뭐라고 사람 잡겠네? 그만둬요, 우리. 저는 아내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호칭이 바뀐 날부터 공개적인 망신, 회식에서의 배제, 그리고 주차장에서 다칠 뻔했던 일까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제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존중을 잃고 버는 그 돈이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 만난 박철수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 어깨 펴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참는 게 편해요. 저는 그런 글을 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철수 씨. 난 오늘만큼은 안 참아. 그날 오후 저는 이도윤 과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지요. 저는 제 앞에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그리고 근무일지 사본을 차례로 내려놓았습니다. 과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모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켜지지 않은 휴게 시간과 미지급된 야간 수당,
그리고 주차장의 안전관리 소홀 문제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이 과장은 당황하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아이고, 김경비원님.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 힘드셨으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럼 일단 야간 근무는 빼드릴 테니 주간 안내 데스크 쪽으로 옮겨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는 제가 돈 몇 푼이나 편한 자리를 받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준비해온 사직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돈 대신 존중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박철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를 향해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데 처음 출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처음 잃은 건 체력도 돈도 아니라 김 과장이라는 호칭 하나였죠. 저는 오늘 그 호칭을 제 손으로 되찾으려 합니다.